이야기한다면 이 현대실론이라는 과목이 또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실 이 과목이 상당히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죠. 이제 좀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 보고 제가 또 네. 일단 이거 교수님. 음소건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잠깐만. 예. 음소거하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이 한국희곡론이라는 과목이 이제 제일 앞에 있을 거예요. 한국희곡론. 그래서 이 과목에 제일 처음에 보면 제1장이 나와요. 제1장. 자, 제1장을 보시면 뭡니까? 제1장은 희곡의 본질이에요. 희곡의 본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제1장. 오늘 1장을 할 겁니다. 이 희곡이라고 필기 좀 하세요. 이거는. 희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사가 있어요. 이 배우가 어떤 말하는 게 대사고요. 지문은 말 그대로 이게 뭐예요? 무대 지시문이에요. 이렇게 필기 좀 해주세요. 1장 희곡의 본질 옆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희곡은 지문이 있고 대사가 있다. 여러분 희곡을 읽어보셨겠지만 희곡이라는 건 뭐냐? 연극의 대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극의 대본을 우리가 희곡이라고 해요. 희곡. 근데 어떤 분은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희곡하고 희극은 달라요. 희극은 웃긴 내용을 담은 연극, 희극. 희곡은 연극의 대본. 그다음 비극은 슬픈 내용을 담은 연극. 그다음 희비극은 웃기고 슬프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는 거, 희비극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희극과 비극과 이건 연극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라고 하죠. 드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게 희비극이죠. 일종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희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4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4페이지를 보시면 희곡과 연극이라고 나올 거예요. 4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희곡은 무엇인가? 희곡에 대해 논하기 전에 희곡과 연극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희곡은 뭡니까? 연극으로 상연됨으로써 존재의의를 확인한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연극 대본이 희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단락에 희곡과 연극이 있는데 희곡은 드라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극이 이제 시어터인데 여러분 이거 오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ER TH 써보세요. EATRE가 있는데 둘 다 시어터라고 있고 이건 미국식 영어고요. 이건 영국식 영어예요. RE로 끝나는 것은. 그러니까 ER인데 왜 RE로 써졌지? 오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시어터라고 해서 연극인데 이 시어터는 뭐 연극이라는 뜻도 있고 시어터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라는 뜻도 있고 뭐 극장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동의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연극이 그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밑줄 칠까요? 4페이지에 보면 연극이 실제 무대 제작 작업과 관련된다면 희곡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문학적 작업과 관련된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희곡은 극작가 개인의 고유한 문학적 활동이겠죠. 당연히 연극은 배우, 우리가 이제 무대가 있고, 그다음에 관객이 있고, 자, 이거 필기해 놓으세요. 배우가 있어. 이게 뭐냐? 연극의 3요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상식으로 알아서 두셔야 돼요. 연극의 3요소는 무대와 배우와 관객이 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그럼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무대는 없어도 돼요. 관객도 없어도 돼요. 배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무대가 있고 관객인데 배우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연극의 3요소 중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막 나온 거 넘어가고요. 그 밑에 세 번째 단락 드라마. 자, 드란이라는 게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DRAN과 마가 합해진 거 드라마. 그래서 어원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은 미메시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말입니다. 미메시스.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 이 미메시스가 뭐냐? 모방이란 뜻이에요. 그럼 모방하면 뭐로 많이 알고 있는 이미테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흔히
짝퉁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힐튼 호텔이 있으면 할튼 호텔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미테이션이잖아요. 요걸 그리스어로 미메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방 양식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모방 양식으로 비극은 창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메시스라는 게 모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연극이라는 게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하냐면요. Life is a stage. 인생이란 무대다. 셰익스피어의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인생은 무대고,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a play. 요거만 알려드릴게요.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a play.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인데, 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뭐 엄청나게 긴 대사인데, 이제 제가 일부만 가져올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그러나가 아니라 단지, 다만, 걸어 다니는 그림자. 워킹 섀도우. 섀도우가 그림자죠? 환상을 쫓아가요. 이때 푸어 플레이어를 번역해라 했더니, 가난한 연극 배우,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때 푸어는 서투른이라는 뜻이에요. 서투른.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투른 연극 배우.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연극 배우죠. 인생을 뭐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왔는데, 내가 삶이 잘못됐어. 그래서 NG하고 다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투른 연극 배우다라고 셰익스피어가 로미오 줄리엣에서 로미오 줄리엣이래. 그 맥베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베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드라마죠. 거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거 지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제 행동하다, 결과 이런 의미를 찾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메시스라는 게 모방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시어터 나왔죠. 마지막 단락. 시어가 본다는 뜻이에요. THEA가. 여기에 보다. 그러니까 C의 뜻이요. C. 그런 뜻이고, 이 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단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형 어미에서 나왔다는 거죠. 시어터. 기본적인 의미는 연극과 극장을 동시에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도표화 시킬 테니까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다가. 자, 우리가 희곡이 있고 연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희곡이 있고 연극이 있습니다. 희곡이 있고 연극인데 희곡은 뭐라? 드라마. 연극은 시어터. 자, TRE로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희곡은 뭐냐? 행동하기로 표현되는 문학이다. 우리 필기하세요. 자, 여기 희곡이야. 그럼 연극은 뭐냐? 일단 이 시어터는 연극이라는 뜻이 있고 아까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극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극장. 극장이라는 뜻.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통 이제 무비 시어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극장을. 이 무비를 쏘기도 하고 이렇게 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등과 같은 어떤 예술 양식을 의미해요. 연극, 뭐 극장, 음악, 미술 이런 것을 나타내는 예술 양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희곡과 연극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5페이지의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연극은 음악, 미술, 건축, 무용 뭐 여러 가지 예술 영역에 해당한다. 그렇죠? 연극은 여러 가지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연극을 하려면 뭐 이게 뮤지컬도 연극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춤도 출 줄 알아야 되고요. 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무용학 박사예요. 무용학 박사. 무용학 박사인데 그 연극영화과 학생들에게 춤 강의를 해요. 춤 강의. 왜 춤 강의를 하냐 했더니 그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그 뮤지컬 뭐 이런 걸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율동을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걸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많은 걸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거기는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만 여기는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희곡과 연극의 극작품 플레이가 있어요. 플레이는, 여러분 이 플레이라고 하는 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놀다, 운동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요게 극작품이라고 써졌죠. 이런 의미로도 요 플레이가 쓰여요. 아마 이거는 별로 여러분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극작품은 극작가의 문학 작곡과 배우를 비롯한 연극 종사자들의 제작 작업을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밑에 관련 용어에서 드라마부터 아까 설명드렸죠. 무대 위에서 공연하기에 인물들의 대립이나 갈등을 포함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동 인물이 있고요. 반동 인물이 있어요. 자, 써보세요. 그래서 이 주동 인물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프로타고니스트. 반동 인물은 안타고니스트. 뒤에 나올 거 인물편에서. 자,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자, 넘겨서 6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극예술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보시고, 이건 한번, 드라마틱이라고 나, 드라마틱, 그, 6페이지에, 드라마틱. 이게 이제 극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써놓으세요. 극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드라마틱하다. 인생이 드라마틱하다, 그러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드라마타이즈, 이거는 극화하는 거예요. 드라마타이즈, 극화하다. 이게 IZ가 동사형 전미사거든요. 동사형 전미사. 그래서 극화한다는 뜻이고요. 드라마티스트, 극작가, 티스, 그다음에 퍼소나. 그래서 극중인물 리스트. 뭐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드라마털그라고 나왔죠. 여기 이제 극작술, 극작법상의 기술이나 기법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드라메디, 그러니까 드라마와 코미디 합성어죠. 희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 그다음에 시어터가 이제 나왔죠. 뭐 여러 가지 쭉 나오죠. 극장도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작가의 극작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엘리자베슨 시어터. 여기 엘리자베슨 시어터라고 하는 때 나오는데 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대표 유명한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 거기 엘리자베슨 시어터, 엘리자베스 시대 연극에서 셰익스피어 써놓으세요. 그다음 시어트리컬 연극 및 공연과 관련된 시어터 고어. 이런 고어라는 게 뭐겠어요? 고어.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극장에 가는 관객을 말합니다. 자, 오른쪽 플레이 7페이지 극문학작품 드라마 동의어 뭐 공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배우 액터가 배우입니다. 여기 액터. 오알이 사람이죠. 배우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플레이하우스 극장, 플레이라이팅 극창작, 액트는 행동하다는 뜻도 있고 막이라는 뜻도 있어요. 막. 우리가 이 막과 씬이라는 막과 장이 있어요. 몇 막 몇 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액트고요. 이 장을 씬이라고 그래요. 씬. 그러니까 이 막은 뭐냐면 커튼이 한번 내려가는 거예요. 장은 불이 한번 꺼지는 거예요. 이 막과 장을 헷갈리면 안 돼요. 커튼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막이고 불이 꺼지면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막 몇 장. 연극의 발달과 영화라고 이제 밑에 나왔죠. 연극이라는 것은 뭐냐? 그 7페이지 보세요. 배우와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 및 이와 관련된 복합적인 예술 작업이다라고 했고요. 그 인류의 조상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가 있는데, 자, 이거 좀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호모 에렉투스하고 호모 사피엔스는 뭐가 다르냐면, 이 에렉투스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할 때 이건 뭐냐면, 직립보행이에요, 직립보행. 서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나왔죠? 이 사피엔스가 생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뭐예요? 생각하는 인간. 여기서 호모라는 건 인간을 의미해요. 물론 이제 동성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인간. 근데 어떤 인간? 직립보행하는 인간. 이런 것을 이제 호모 에렉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렵과 채취를 통해서 먹을 걸 해결하고 불과 도구를 또 사용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또 했죠. 자, 그래서 이제 8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넷째 줄에 보면 표정과 손짓, 몸짓, 언어가 유일한 표현 수단이었다.
처음에는 몸짓 언어예요. 바디 랭귀지죠. 바디 랭귀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제스처. 제스처가 바디 랭귀지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술록과 들소가면을 쓴 무당이 그려진 동굴벽화죠. 이게 이제 사슴을, 이 동굴벽화는 뭘 의미하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슴을, 8페이지. 사슴을 사냥하는 과정을 기록함. 이게 바로 사슴을 사냥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동물의 탈들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또 연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 연극적인 행위는 일종의 뭐와 관련되냐면 여러분 이제 국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제천의식과 주술적 행동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천의식과 주술적 행동, 제천의식과 주술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탈을 쓰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밑에 그림 밑에 나오죠. 인류의 영국적 행위가 다양한 문화적 발달과 함께 한 양상을 되살려 보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 여기 보면 낮과 밤, 삶과 죽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낮, 밤, 삶, 죽음, 이승저승, 성속 이런 걸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분법. 두 개를 나눠진다. 성속은 성스럽다, 속은 속되다 이 말이에요. 성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 인식을 하게 되고 수렵과 수확을 위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이제 기원을 했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파종을 하면 여름에 성장, 가을에 수확, 겨울을 맞이하고 뭐 이런 것이 쭉 있겠죠. 농경의례가. 그래서 이제 인류가 부족국가 형태를 맞이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통치자. 옛날에는 재정일치였잖아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재정일치란 게 뭡니까? 제사장이 정치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정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 이꼬르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무당의 범위가 점점점 줄여져서 요즘에는 뭐 무슨 뭐 무당이라는 존재가 이제 뭐 보살, 처녀 보살 뭐 이런 식으로 막 쓰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당의 존재가 점점점 이게 격화됐지만 옛날에는 무당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이제 신 앞에서 천신제를 지내고 이제 무당처럼 했죠. 제사장이.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9페이지 넘겨보세요. 9페이지. 거기 다섯 번째 줄을 볼게요. 원시시대 제2의 목적은 실용성을 추구했다. 자, 거기 밑줄 써요. 원시시대의 제2의 목적은 실용성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사냥을 성공적이게 한다든가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외적의 침입이나 재앙을 막아달라는 목적이 있었다.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축제 동안 디오니소스가 뭐냐면 주신이에요, 주신. 디오니소스, 주신. 술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창은 합창송가, 디티람보스라고 그래요, 디티람보스. 그 우리말로 써놓으세요, 디티람보스라고 그래요. 이것이 발전해서 비극이 되었고 사제가 아닌 본격적인 배우가 등장하는 것도 연극이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그 밑에 단락을 또 보십시오.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그 밑에 단락 6컨데부터 이건 좀 네모를 좀 씌우시면 좋겠어요. 더 예정이다까지 밑에서 둘째 줄. 자, 별표. 여기서는 꼭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테스피스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줄을 내려가면 아이스킬로스가 있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서 그 세 줄 내려가면 소포클레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피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1, 2, 3이라고 써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신으로 분장한 인물 배우를 창조해서 합창대에 덧붙임으로써
본격적인 그리스 연극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1번 테스피스, 2번 아이스킬로스, 3번 소포클레스, 뭐 4번 뭐 세익스피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후 아이스킬로스가 제2의 인물을 창조해서 그로 하여금 신화나 전설상의 신이나 영웅의 역할을 맡아서 이야기를 주도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아이스킬로스예요. 이야기 주도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아이스킬로스에 이르러서 비극은 합창보다는 극중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다음 세 번째가 소프트레스라고 그랬죠. 연극적 성격 강화됐다. 그다음에 무대 의상 장치와 의상 같은 연극적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게 했다. 자, 이것도 밑줄 쳐놓으세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암기해봤자 다 잊어버리시고요. 나중에 시험 끝나기 한 시험 보시기 전에 쭉 한번 훑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상식인데 BC하고 AD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원 전이라고 있고 기원 후라고 해요.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이죠. 자, AD는 뭐냐? 아노 도미나. 자, 아노 도미나이는 뭐냐? In the time of the Lord. 롤드가 예수죠. 예수의 시기에 이런 뜻이죠. 그 라틴어죠. 아노 도미나이가 기원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은 BC고 예수가 태어난 이후는 A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은 10세기경에 이제 부활 연극을 재현해서 이제 종교극, 여기 종교극의 동그라미 점. 지금 10페이지 보고 있어요. 웅성하게 됐다는. 그리고 천지창조와 노아의 방주 같은 신비스러운 일을 다룬 신비극, 미스터리 플레이, 예수의 생애에서 펼쳐진 다양한 기적을 다룬 기적극, 미러클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적극. 그래서 이제 연극들이 이제 교회 사제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시장 상공인 조합 길드죠. 공격극을 풍성하게 했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과 승천 이런 것에 이르는 신약의 사건을 20여 분대의 짤막한 에피소드 이러하죠. 40여 편으로 묶어서 순환극이라고 또 한다는 거. 사이클 플레이라는 그 순환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극 모렐러트 플레이인데 에브리맨 이 에브리맨이라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만인이라고 번역해요. 만 모든 사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젤러스가 나와요. 뭐 질투, 젤러스면 질투죠. 뭐 해피니스 행복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리맨의 밑에 보면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시면 교재에 10페이지 아랫부분부터 11페이지에 쭉 나오고 있거든요. 메신저가 나와 그걸 소개하고 시작을 알리면 하나님은 세속적 욕심 때문에 약해지는 인간을 소환하도록 부르라는 거죠. 소환한다. 명령을 하죠. 죽음에게. 죽음이 사람 이름이에요. 에브리맨에게 죽음은 먼 여행을 떠날 것과 삶의 결산서를 지참할 것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림을 말한다. 에브리맨은 생각지도 않은 최후를 미뤄달라고 청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알고 세상을 이별하는 순간 동반자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하죠. 죽음은 인간의 목숨과 세상의 재물은 맡겨진 것뿐이다. 지체할 여유가 없다. 에브리맨은 우정도 사람 이름이에요. 도움을 청하지만 죽으러 가는 길 나는 이야기를 들은 우정은 거절해요. 에브리맨은 친족과 사촌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 다음 평생 사랑한 재물에게 도움을 청하죠. 되게 잠깐 맡겨졌다는 재물로부터 영혼마저 죽이게 된다는 말을 들어요. 에브리맨이 동행한 친구로 선행, 착한 행동이라 뜻이 선행 같지만 평소에 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까닭에 선행은 제발로 걷지도 못하고요. 선행이 소개한 지식은 지식도 사람 이름이죠. 에브리맨의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참회에게로 가요. 참회 사람 이름입니다. 에브리맨이 무릎을 꿇고 참회하자 선행이 일어나 에브리맨과 동행하게 되고 선행과 지식은 또 다른 동반자로 분별, 힘, 미, 오간을 부른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함께 할 걸 약속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중세 종교국입니다.
이 모렐러티 플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이제 중세 종교극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11쪽으로 가보면 그런 세속적인 어떤 도덕의 인기에 힘입어서 15, 16세기 유럽의 지역에서 전문 직업 극단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쭉 나오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뭐 다 읽을 필요 없고요. 뭐 그런 여러 직업도 생겨났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우리 이탈리아에서는 희극 전문 극단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게 있죠. 코메디아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다음 델라르테. 이 아르테라는 게 이제 알트죠. 코미디 오브 알트. 영어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알트 하면 이제 예술도 되지만 기술도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있었다. 그런 것만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영국에서 종교적인 순환극이 금지가 되니까 극단과 극장의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크리스토퍼 말로우하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나와요. 이거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학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셰익스피어는 뭐랄까요? 학력이 거의 없어요. 전무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엄청난 대작을 썼죠. 그래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대작가였거든요. 그 당시에. 대작가였는데 이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아마 글을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유명한 작가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거기에. 여기 이제 뭐 길게 써놨는데 이거 다 읽을 수 없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영화, 지금 단락 밑에서 넷째로 세익스피어 인 러브가 있거든요. 이건 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사랑에 빠진 세익스피어죠. 사랑에 빠진 세익스피어인데, 이게 1998년에 영화 해가지고, 나름대로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의 융성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뭐 여러 발전했다는 게 나오죠. 그런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걸 여러분이 다 일일이 뭐 암기하거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독일에서 13쪽을 보세요. 13쪽. 13쪽을 보면 괴테가 등장하죠. 괴테 제일 처음에. 이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자, 이것도 썼지만 파우스트라는 대작을 게테가 80세 썼어요. 80세. 그렇죠? 파우스트는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그 뭐죠? 모스코바 예술극장에서 스타니슬랍스키 혁명적인 연출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고리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작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연출가 뭐 이렇게 나오죠. 버나드 쇼, 영국의 이 버나드 쇼가 정말 명 작가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담인데 술병에 물이 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때요? 아, 반이나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겠어요?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센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뭐 다 암기할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암기해봤자 시간 안 돼요. 넘겨보세요. 14쪽의 두 번째 단락에 헤럴드 핀터의 생일 파티와 갈린 톰 스토파드.
힘들게 약간 로젠크랜츠와 길든스턴은 죽었다.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밑에 뭐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프랑스의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처음 선보였다는 게 나오죠. 1895년에 공장이 출구, 열차의 도착, 움직이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하고 연극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화는 넓은 의미에서 연극과 자매 예술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연극과 자매 예술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죠. 15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연극이 이루어지는 극장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아까 쓰였던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극장들이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읽어보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단락. 16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한눈에 봐서 극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반면 언뜻 봐서 극장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있다. 후자는 극장으로 쓰이지 않지만 특별히 공용 공간으로 선택된 경우 전자를 뭐라 그래? 유형의 극장이다. 후자를 무형의 극장.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아무 데서나 이제 연극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7쪽으로 가보면 17쪽. 그래서 이제 그 광대들이 판소리 제목을 불러서 장터의 한 구석 한때 사라졌다고 보건된 그림자극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환경극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거기 17쪽에 환경극. 네, 이렇게 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극장 건물이 아닌 방차고 다락 창고 등 같은 모든 공간을 연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대 연극 형태가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극적인 행위의 주체가 나오는데, 연극적 행위가 뭐가 주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1쪽, 연극의 필수 요소로서의 관계. 자,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이 성립을 하려면 관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관극과 독서, 비교. 자, 별표 쳐놓으세요. 또 1-1. 그래서 관극은 특정 장소 극장을 요구한다. 독자의 독서, 특정 장소가 불필요하다. 관객의 관극, 집단적 감상, 개인적 감상, 행위. 쭉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잘 같고요. 22페이지. 보시면 관객의 역할 거기 그 두 번째 단락 첫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부른다까지. 두 번째 단락에 관객의 여기서 쭉 해갖고 부른다. 그래서 관객의 역할은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극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최종적으로 관객에게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불이야라고 해서 뭐 소방서에 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극적 관습 같은 거, 완곡어법 이런 게 있어요. 자, 23쪽, 둘째 줄에. 연극적 관습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라고 나왔죠. 약속. 실제가 아닌 허구적 세계로 표현되는 연극적 관습. 허구적 세계 속에 정리되는 무언, 가정, 다양한 인간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완곡어법은 돌려서 말하는 거 화장실을 이제 뭐 해우소라든지 죽다를 돌아가셨더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관객의 주의력이 부족해서 도입부의 정보를 놓칠 경우도 있다고 일례에 나왔고, 햄릿 나오죠. 그 밑에 달라. 전반부에서 주인공 햄릿이 걸치는 검은 의상은 단순하고 명시적인 차원에서 상중에 있다는 걸 가르쳐 있죠. 그걸 이야기하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울한 심정을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4쪽의 마지막 달 영국에는 배우 관계 극장이 있다는 게 나왔죠. 배우 관계 극장이 있습니다. 영국의 3요소가 이건데 영국의 4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 써놓으세요. 희곡이 있어요. 플러스 희곡.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쪽에 보시면 25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에 극장 배우 관객의 3요소 밑줄 있어요. 희곡의 3요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줄에 레제 드라마 밑줄, 다섯째 줄에 부흐 드라마 밑줄, 여섯 번째 줄에 서재에서 읽히기 위해 쓰였다고 하는 양식 밑줄,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교재 31쪽으로 나머지 다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희곡의 지시어에서는 늘 말하는 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로서 내가 현재 위치에 있는 여기, 지금 중, now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고 현재 위치가 중요하고 멋진 말이죠. 그래서 자 33페이지를 펴보세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3쪽. 1번. 영국의 3요소가 아닌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희곡이라고 했죠? 너무 쉽죠? 그다음에 1번의 극장, 배우, 관객이니까. 그래서 희곡이 사회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인 희곡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무대 공연 전제로 한다, 특정한 연극적 관습만을 따른다, 말과 행동의 매치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다, 맞죠? 근데 사실적 문학 작품이 하나다가 아니라 4번의 허구적이라고 썼어요. 허구적 의미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과 의미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라고 그랬는데 3번에 레제 드라마가 무대 상연을 전제 밑줄 치세요. 이거 틀렸죠? 무대 상연 전제는 희곡이 희곡. 이렇고. 틀렸습니다. 아스킬로스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레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그 뭡니까? 레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이 레제라는 것이 이제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읽는다. 환경극은 기존의 극장 건물에 아닌 모든 공간을 연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극이라고 했고요. 연극적 관습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배우와 관객의 말과 표정을 주고받는 거. 나머지 맞습니다. 자, 5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관객이 의도적으로 연극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현상, 이걸 불참여 관습이라고 그래요. 불참여 관습이라고 한다. 요거를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